경찰관과 찬송가. 메디슨 광장의 벤치에 앉아있던 소피는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기러기가 밤하늘을 울며 날아가고 아직 겨울 코트를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남편에게 상냥해지고 소피가 공원 벤치에서 불안하게 움직일 때면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소피의 무릎 위로 마른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잭 프로스트라는 동장군의 명함이었다. 잭은 친절하게도 메디슨 광장의 거주자들에게 매년 자신의 방문을 미리 알려준다. 내거리 모퉁이에서 그는 모든 야외주택의 하인인 북풍에게 자기 명함을 건네주어 그곳 주민들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피는 다가올 혹독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특별한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불안한 듯이 의자 위에서 몸을 움직인 것이다. 소피의 겨우살이 계획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다. 지중해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거나 베수비오만에서 따뜻한 남쪽 하늘을 즐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섬에서 석 달을 보내는 것이다. 북풍의 신과 경찰 손에서 벗어나 잠자리와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석 달을 보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수년 동안 그는 인심이 좋은 교도소 블랙웰스 섬을 그의 겨울 숙소로 삼았다. 형편이 더 나은 뉴욕 시민들이 매년 겨울 판비치와 리비에라로 휴가를 떠나듯 소피는 섬으로 떠나기 위해 간단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그때가 온 것이다. 어젯밤에 소피는 일요판 신문 3장을 코트 아래에 깔고 무릎과 발목에 덮고 잤다. 그러나 오래된 광장의 분수 옆 벤치에서 잠든 그의 추위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교도소가 있는 섬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그는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을 경멸했다. 소피의 생각에는 법이 자선보다 훨씬 더 관대했다. 간단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호기관은 시립이든 사설이든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소피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자선의 선물은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만약 돈으로 받지 못하면 자선으로 받은 모든 혜택에 대해 정신적 굴욕을 감당해야 했다.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있었듯이 자선으로 얻은 모든 잠자리에는 목욕이라는 대가가 따르고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면 은밀하고 개인적인 질문에 답해야 했다. 그러므로 규칙에 따라 살더라도 신사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법의 신세를 지는 편이 더 나았던 것이다. 섬에 가기로 결심한 소피는 곧바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여러 가지 쉬운 방법들이 있었다. 가장 즐거운 방법은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한 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털어놓고 조용히 아무런 소란 없이 경찰에 넘겨지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너그러운 판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광장을 나와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곳은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만나는 지점이었다. 그는 브로드웨이를 따라 올라가다 방향을 틀어 화려한 카페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매일 밤 좋은 옷을 입은 상류층 사람들이 최고급 포도주와 요리를 찾아 몰려드는 곳이다. 소피는
조끼 맨 아래 단추부터 그 위쪽으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면도도 깔끔하게 했고 코트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거기에다 추수감사절에 어떤 여자 선교사가 선물해준 검은색 넥타이도 메고 있었다. 만일 그가 식당에서 의심받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성공은 확실해 보였다. 테이블 위로 드러난 옷차림으로는 웨이터의 의심을 사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피는 생각했다. 잘 구운 정둥오리와 샤블리 와인 한 병, 그리고 까망베르치즈와 드미탓의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시가 한 개비를 비우는 거야. 시간은 1달러짜리 정도면 충분하겠지? 전부 합쳐도 카페 주인에게 봉변을 당할 만큼 비싼 가격은 아닐 테고 고기는 배부르고 행복한 기분으로 겨울 은신처로 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소피가 식당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지배인의 눈은 그의 해진 바지와 낡은 구두에 꽂혔다. 지배인은 우악스럽고 빠른 손길로 그를 돌려세워 서둘러 인도로 내몰았고 하마터면 불황자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청둥오리의 불쌍한 운명을 막아주었다. 소피는 브로드웨이에서 벗어났다. 아무래도 음식을 즐기며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섬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교도소에 들어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6번가 모퉁이에는 아주 환하게 전등을 밝히고 유리 진열장 안에 솜씨 좋게 상품을 진열해 놓은 가게가 있었다. 소피는 돌멩이를 집어 힘껏 던져 유리를 깨뜨렸다. 경찰관과 사람들이 모퉁이를 돌아 달려왔다. 소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깨진 노쇠 단추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짓을 한 놈은 어디 있습니까? 흥분한 경찰관이 물었다. 내가 이 일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피는 약간 비꼬는 말투이면서도 행운을 맞이하듯 친절하게 물었다. 경찰관은 소피가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창문을 깨부수는 자들은 경찰과 협상할 틈도 없이 도망친다. 경찰관은 길 저편에서 한 남자가 차를 따라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곤봉을 뽑아들고 그를 쫓아갔다. 섬으로 가려는 계획에 2번이나 실패한 소피는 몹시 실망했다. 길 건너편에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식당이 있었다. 식욕은 왕성하지만 주머니 사정은 그리 넉넉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다. 분위기와 식기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수프 맛은 별로였고 식탁보는 싸구려였다. 소피는 낡은 바지와 구두 그대로였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스테이크와 팬케이크, 도넛과 파이를 먹었다. 그리고 웨이터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 어서 경찰에 신고해. 신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버터케이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와 맨해튼 칵테일의 체리처럼 빛나는 눈빛을 가진 웨이터가 말했다. 허! 당신 같은 사람에게 경찰은 무슨... 어이, 콘! 잠깐 나와봐! 2 웨이터는 소피를 딱딱한 도로 위에 왼쪽 귀가 납작해지도록 내동댕이 쳤다. 소피는 목수가 자를 펼치듯 관절을 하나씩 펴며 일어서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체포는 장밋빛 꿈처럼 느껴졌다. 섬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두 집 건너 약국 앞에 서 있던 경찰이 소피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길을 따라 걸어갔다. 소피가 5블럭쯤을 걸었을 때 다시 한번 체포될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식은 죽 먹기만큼 쉬운 기회라고 생각했다. 수수하고 호감 가는 인상의 젊은 여성이 쇼윈도 앞에 서서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를 빛나는 눈빛으로 구경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2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엄격한 표정의 덩치 큰 경찰관이 소화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소피는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건달 역할을 해볼 생각이었다. 피해자가 될 아가씨가 세련되고 우아한 외모를 지녔고 양심적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가까이 있었다. 이 일이 성공하면 곧 체포되어 작고 아늑한 섬에서 겨울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소피는 여 선교사가 준 넥타이를 고쳐매고 쪼그라든 소매를 잡아당긴 다음 모자를 삐딱하게 기울여 쓰고는 젊은 여자에게 슬며시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눈짓을 하고 헛기침을 하여 관심을 끌고 능글맞게 웃으며 뻔뻔하고 경멸스러운 말들을 늘어놓았다. 소피는 곁눈질로 경찰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음을 알아챘다. 젊은 여자는 별 반응 없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다시 면도용 컵을 바라보았다. 소피는 대담하게 다시 그녀 옆으로 다가가 모자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헤이, 베델리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지 않겠어? 경찰관은 여전히 그녀를 보고 있었다. 봉변을 당하는 젊은 여자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소피는 곧바로 그의 은신처로 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벌써 경찰서의 아늑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젊은 여자는 그를 마주보고 손을 뻗어 소피의 코트 소매를 잡았다. 좋아요, 마이크. 맥주만 한 잔 사준다면 좋죠. 아까부터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싶었는데 경찰이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떡갈나무에 달라붙는 덩굴식물처럼 그를 붙잡고 있는 동안 소피는 침울한 표정으로 경찰관 옆을 지나갔다. 그는 체포되지 않을 운명인 것 같았다. 다음 모퉁이에서 그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면 사랑과 맹세와 가극으로 빛나는 거리에 멈춰섰다. 모피를 입은 여자들과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찬바람 속을 즐거운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소피는 갑자기 어떤 무시무시한 마법에 걸려 자신이 체포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생각에 약간의 공황 상태에 빠졌던 그는 화려한 극장 앞에 거만하게 서 있는 다른 경찰관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소란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소피는 인도 위에서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며 거친 목소리로 고함치기 시작했다. 그는 춤을 추고 울부짖고 미친 듯이 날뛰며 온갖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은 곤봉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소피에게 등을 돌리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말했다. 아마 예일대 학생일 겁니다.
오늘 하트포드 대학의 완승을 거두고 축하하는 중이죠. 좀 시끄럽긴 하지만 해롭진 않아요. 우리도 그냥 내버려두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실망한 소피는 헛된 소란행위를 멈췄다. 경찰은 도대체 왜 나를 잡지 않는 걸까? 그의 생각에 섬은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이상향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얇은 코트 단추를 채웠다. 담배를 파는 가게에서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들어갈 때 문 옆에 실크 우산을 놓아두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가 우산을 집어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신사가 허둥지둥 뒤따라 나왔다. 이봐요, 그거 내 우산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소피는 비웃으며 사소한 절도에 모욕을 더했다. 그럼 경찰을 불러보시지. 내가 가져갔잖아, 당신 우산을.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해? 저기 길모퉁이에 경찰관이 서 있잖아. 우산 주인은 걸음을 늦췄다. 소피도 마찬가지로 걸음을 늦췄다. 또다시 운이 따르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경찰관은 두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우산을 든 남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실수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 그게 당신 우산이라면 실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당에서 주웠거든요. 당신 우산인 걸 알아보신다면 저 부디. 당연히 내 우산이지. 내 거라고. 소피가 사납게 말했다. 우산을 들고 있던 남자는 물러섰다. 경찰관은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오페라 망토를 두른 키 큰 금발 여성이 다가오는 전차를 피해 길을 건너도록 부축하며 도와주었다. 소피는 공사로 엉망이 된 거리를 따라 동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화가 나서 우산을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헬멧을 쓰고 곤봉을 차고 다니는 경찰관들을 향해 투덜거리며 욕을 했다. 그가 그들의 소나귀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그를 마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왕처럼 대하는 듯 했다. 마침내 소피는 동쪽으로 뻗은 거리 중 하나에 도착했다. 그곳은 도시의 화려함과 소란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얼굴을 숙이고 메디슨 광장을 향해 걸었다. 집이 공원 벤치일지라도 귀소 본능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난히 한적한 모퉁이에서 소피는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고풍스럽고 구불구불한 박공지붕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 보라색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는데 오르간 연주자가 건반 앞에서 다가올 안식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는 듯 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소피는 그 소리에 사로잡혀 철제 울타리에 몸을 기대고 꼼짝도 하지 못했다. 달은 맑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처마 밑에서는 참새들이 졸린 듯 지저귀었다. 그곳 분위기는 마치
교회가 있는 한적한 시골 같은 느낌이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는 소피를 철제 울타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와 장미꽃, 야망과 친구, 순수한 생각과 깨끗한 옷이 가득했던 시절의 소피가 잘 알던 곡이었기 때문이다. 감상에 젖은 소피의 마음과 오래된 교회의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그의 영혼에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빠져든 구렁텅이와 타락한 나날들, 가치없는 욕망, 사라져버린 희망, 망가진 자신의 능력, 그리고 비열한 동기들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생각하자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심장은 이 새로운 분위기에 짜릿하게 반응했다. 순간적이고 강렬한 충동이 일어나면서 절망적인 운명과 싸워보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는 이 수렁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악을 물리치고 싶었다. 아직 시간은 있었다. 그는 비교적 젊은 편이었고 예전의 열정적인 야망을 되살려 흔들림 없이 나아가리라 다짐했다. 그 엄숙하지만 감미로운 오르간 선율은 그의 마음속에 혁명을 일으켰다. 내일 그는 활기 넘치는 시내로 가서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모피 수입업자가 예전에 그에게 운전기사 자리를 제안했던 적이 있었다. 그는 내일 그를 찾아가 그 자리를 다시 달라고 할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반드시. 소피는 누군가 자신의 팔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재빨리 돌아보니 그곳에는 경찰관의 듬직한 얼굴이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경찰관이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피가 대답했다. 그럼 따라와. 다음 날 아침에 열린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말했다. 섬에서 금고 3개월형을 선고한다.